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에 아이 없이 이혼한 싱글녀입니다. 요즘은 돈이면 전부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그게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에도 해당되는지 이혼하는 이유가 돈 때문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전 남편 놈은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따지며 자기 가족에게는 끔찍하게 굴면서 저와 친정은 함부로 하고 마치 우리 친정의 돈이 자기 것인 양 가족인데 뭐 어때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엄마 목숨 가지고도 장난을 치길래 시댁 다 엎어버리고 이혼했네요. 마침 그 무렵 저는 남편과 살면서 결혼 전과 달리 저와 친정에 치사하게 구는 남편을 보며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딱 하나 후회되는 일이 남편과 힘들거나 싸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혼자 사귀지 못하고 엄마에게 자꾸 털어놓으면서 결혼을 괜히 했나 보다 하는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늘 사위편에서 생각해 주면서 시간이 가면 부부 사이도 돈독해질 거니 참고 용서하라고 해 주셨습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야. 결혼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 엄마가 그랬잖아. 결혼하면 그동안 좋은 모습만 보다가 서로 치사한 모습도 보게 될 거라고. 너만큼이나 김서방도 결혼 생활이 힘들 수가 있어. 원래 부부 사이는 일방적인 건 없어. 상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너도 너무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해 보려고 해봐. 몰라, 엄마. 결혼 전에 남편이 이렇게 다른 모습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결혼 전에는 나한테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만 지금은 얼마나 치사한 줄 알아? 자기네 엄마만 챙기려고 하고 나한테도 효도 강요하는 게 제일 싫어. 엄마한테 잘하면 내가 말을 안 해. 아유, 그러니까 서로 잘하려고 해야지. 아직 맞춰가는 시기니까 벌써부터 안사내모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용서하고 잘해줘봐. 김서방도 내가 볼 때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네가 잘하면 아마 변할 거다. 저도 어린 마음에 털어놓을 곳이 없으니 엄마를 붙들고 얘기한 건데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철없었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20대 후반 어린 나이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어요. 시댁에서는 홍기가 꽉 찬 남편은 서둘러 장가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둘 다 맞벌이였고 서로 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대출을 끼고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시댁에서는 남편 형 장가 보내느라 보태줄 여유가 없다고 했고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이 겨우 5천뿐이라 했어요. 그 돈으로 무슨 결혼을 하자고 하는지 놀랐지만 엄마가 돈 때문에 결혼 한 번 미루면 또 언제 할지 모르게 된다며 말 나왔을 때 하라고 신혼집 어는데 1억이라는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전세였지만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다 아파트 분양도 받았고 입주를 몇 개월 남겨두고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저는 외동의 엄마뿐이고 아빠가 안 계세요. 대학 때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와 쭉 살았습니다. 다행히 집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 다니셨습니다. 집도 있으셨고 엄마도 아직 퇴직 3년이 남으신 공무원이십니다. 그러니 아빠가 안 계셔도 저는 남편에 비해 뭐가 부족하다고 느낀 건 없어요. 시댁에서도 결혼할 때 제가 엄마만 계시다고 해서 흠잡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던 양가 부모님 중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와 달리 우리 부부 사이를 간섭하고 특히나 바라는 게 참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혼한 아주버님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왜 왕래를 안 하고 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아주버님은 자기 와이프 말은 듣고 시어머니와 거리를 뒀던 반면 우리 남편은 완전 시어머니의 효자 아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우리 엄마 타령하면서 별별 요구를 다 해왔을 정도예요. 그러니 저도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특히 어머니는 요즘 소위 말하는 나르시시스트 기질이 있으신 분으로 저를 굉장히 질투하셨고 아들을 통해 본인 욕심을 채우려 하시는 분이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가장 황당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난데없이 우리 부부 신혼여행을 다녀온 하와이에 다녀오시겠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어 카드값 갚는 일로 매달 정신이 없던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연아, 우리 엄마 말이야. 다음 달에 생신이신데 기념으로 우리 신혼여행 다녀온 하와이로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는데 보내드릴까 해. 괜찮지? 어머니 여행 가시는데 내가 괜찮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어머니가 가고 싶으시면 가시는 거지? 설마 하니 여행 비용을 우리에게 전부 부담하라고 하시는 건가 했어요. 왜냐면 결혼할 때 남편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어머니가 다 가져가신 데다 결혼하면서 어머니 댁에 오래된 가전도 제가 다 바꿔드렸는데 신혼살림 뻔히 하시면서 몇 달도 안 돼 아들내외 돈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면 그건 너무 하시는 거죠. 아이, 여보. 어머니가 가실래도 우리가 보내드려야 하는 거잖아. 이제 우리 결혼했는데 둘이 같이 보니 여유도 있잖아. 엄마가 나 신혼여행 하와이로 정했을 때부터 계속 가고 싶다고 하셨단 말이야. 기념으로 여행 보내드리자. 엄마 주변의 친구분들이 다 자식들이 여행 보내준다고 자랑하시더라. 우리가 이참에 보내드리면 어머니도 면이 서고 얼마나 좋으시겠어? 당신 설마 돈 아까워서 그런 거야? 근데 여보,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다기보다는 상황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지금 매달 나가는 카드값 장난 아닌 건 알지? 여행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또 몇백을 써버리면 올해는 내내 빚만 갚다가 끝날 판이야. 어머니께 여행은 내년 정도에 가시라고 말씀 잘 드려봐. 저는 이 정도면 남편이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비상금으로 좀 보내드리는 건 어때? 당신 결혼할 때 장모님이 나 모르게 비상금하라고 주신 돈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눈치가 있는데 그걸 모를 줄 알았어? 그 돈으로 보내드리자.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사 비상금이 있어도 그건 내 돈이지 어머니 여행 보내드릴 돈이 아니잖아. 당신 비상금으로 보내드려. 그럼 나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에게 받은 돈이 있을 거라고 짐작까지 해가며 그 돈으로 보내드리자는 말을 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안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 굳이 보내드려야겠다면 아들인 본인이 남에게 빌리던 땡빚을 내서 보내드릴 일이지 왜 와이프 비상금으로 자기 엄마 여행을 보내드리자고 하는 건지요?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살짝 기분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서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 한 번 기분 나쁘게 한다. 내 비상금? 내가 돈이 어딨냐? 다 당신한테 맡기고 관리하기로 했는데 내가 어렵게 말하면 상대방 입장 생각해서 고려해보겠다 말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단칼에 네 돈으로 보내라니. 와, 나 완전 기분 나쁘네. 기분은 내가 나빠야 정상이지. 우리 엄마는 결혼해서 나한테 매번 뭐 해주시려고만 하고 부족한 거 없냐고 하시는데 당신 엄마는 매번 우리한테 바라기만 하시잖아. 저번에도 그래. 집에만 오시면 내 물건 탐내시고 가져가려고 하시고 말이야.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근데 여행? 하와이 여행을 보내달라고? 아,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와, 우리 엄마를 완전 거지 취급하네? 됐어! 보내드리기 싫으면 말어! 내 돈으로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앞으로 몇 달 동안 생활비는 못 줘! 결혼하고 나서 처음 가장 크게 싸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활비 카드값 펑크 내가면서 어머니 여행을 보내드리겠다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돈 없어서 힘들면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데 당연히 아들내외가 같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제가 싫다고 하자 용납을 못했던 거고요. 결국은 자기가 다 부담해서 어머니 여행 보내드리더군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주책인 분이냐면요. 아들이 뼈 빠지게 카드값 갚아가며 보내드리는 여행인데 그건 안중에도 없이 고마운 줄 모르고 더한 요구만 하신 분이에요. 예,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사려고 하는데 여윳돈이 좀 줘야지. 기왕에 보내주는 거면 돈을 쓰고 기분 좋겠어. 니들은 둘이 버는데 여기서 한 200만 원 돈 더 준다고 쪼드릴 거 없잖아. 그래도 해외 나가면 뭐 하나 제대로 된 가방 하나 사서 들고 들어와야지. 남편은 어머니에게 차마 자기 돈으로 전부 부담해서 보내준다는 말은 안 했는지 어머니 말에 난감해했습니다. 엄마, 현금은 우리가 지금 여유가 많이 없어요. 명품 가방은 다음에 백화점에서 제대로 사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여행만 잘 즐기고 오세요. 아, 다른 친구들은 다들 뭐 하나씩 사온다고 난리들이던데. 그럼 나 혼자 멀뚱멀뚱히 있어야 되는구나. 자식 자랑들을 또 얼마나들 할지. 나는 대체 뭐라고 말하노? 어머니 말 들으면서 저는 아예 딴 데 쳐다보고 대꾸도 안 했습니다. 너무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시어머니요. 결혼 전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허세와 허영이 너무 심한 분이셨어요. 깜짝 놀란 건 두 분이 경제활동을 하시면서도 무슨 대출이 그리 많이 남았는지 아직도 빚을 갚는다고 하셨고 자가인 줄 알았던 집은 전세였습니다. 뭐 그걸 알았다고 해서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시댁 빚을 제가 갚을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이없는 건 그런 형편에 자꾸 분수를 모르고 허세를 부리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왜 그리 잘난 친구분들이 많고 잘 사는 아들 며느리가 많아서 늘 비교를 하셨고요. 왜 우리가 다른 집 아들 며느리처럼 하지 않느냐며 신경질을 내시는데 정말 어른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친정엄마에게 뭘 해드리거나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그렇게나 질투를 하셨어요. 자식이 부모 생일 챙기는 건 당연한데 왜 그걸 질투하시는지 모를 일이었죠. 한 번은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생신 기념으로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서 집에 놔뒀었는데 마침 그 주 주말에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엄마 집이 용인이고 우리 집과는 1시간 거리라 자주 못 가니 제가 미리 사두고 제 드레스룸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이게 놔둔 게 실수였나 봐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면 현관부터 매의 눈으로 온 살림을 훑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새로 산 살림이 없는지 하나씩 다 확인하세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고 뭘 먹고 사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은 안방과 드레스룸, 남편 서재를 한 번씩 다 열어보며 살피십니다. 이미 여러 번 있는 일이라 새롭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제 화장대에 뜯지 않은 새 화장품이 있으면 가져가려고 챙겨 나오시고 드라이 해놓은 옷들은 한 번씩 다 꺼내어 걸쳐보십니다. 그리고는 꼭 물으세요. 얘, 이거 너한테 커 보이는데 내가 입고 돌려줄까? 처음에는 돌려주신다는 말에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겨울코트 가져가서 안 돌려주신 게 서너 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뭐 달라고 하시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해요. 정말 드려도 되는 거면 아예 챙겨놓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 드레스룸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에 넣어놓은 가방을 보셨나 봐요. 보통 우리 같으면 아무리 며느리라 해도 아니 딸이라고 해도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진 않을 텐데 어머니는 대번에 제 드레스룸에서 그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에 한바구음을 짓고 계시는 거 보고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얘, 아가, 이 가방 이거 나 주려고 사놓은 거니? 맞지? 내가 안 그래도 이 브랜드 가방 하나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마침 딱 알고 어찌 이리 준비를 해놓은 거야? 오늘 당장 들고 가서 자랑해야겠다. 응? 아니 대체 며느리 방에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함부로 며느리 집을 뒤지고 다니는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어머니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일도 참 우습더라고요. 왜 제가 죄송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어머니, 그거 죄송하지만 어머니 거 아니고 저희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다음 달에 생신인데 제가 미리 사둔 거라서요. 저 주시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그러니? 아유, 난 그것도 모르고. 얘,
아, 그럼 이건 내가 온 김에 그냥 가져가고 네 엄마 거는 다시 하나 사면 될 일이잖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지? 어머니는 포기를 안 하시고 굳이 가방을 가져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웃겼습니다. 그래, 여보. 오늘 오신 김에 이건 어머니 드리고 장모님 거는 하나 더 사면 되잖아. 맞지? 저는 남편에게 안 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가서 하나 사드리면 되겠다. 이건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디자인이라 내가 어렵게 구했거든. 우리 엄마 선물로 산 걸 드리는 건 어렵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한테 나중에 사달라고 하세요. 어머니 생신 때 아마 저희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말에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예, 너 혹시 같이 돈 번다고 지금 나랑 우리 아들 무시하니? 아, 지금 어디 시어미 앞에서 아들 돈으로 사시라는 말을 해? 너 우리 아들이 벌어놓은 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 엄연히 말해서 그 가방도 우리 아들 돈이 포함되는 거고,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고집을 부리고 우리를 무시해? 내가 뭐 저딴 가방 못 살 정도로 돈이 없어서 너한테 이런다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비하그라고 그러세요? 그냥 저 가방은 제가 엄마 드리려고 사놓은 거고 애초에 어머니가 달라고 안 하셨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말 한마디 안 지고 따박따박 대든다면서 호통을 치시며 흥분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못마땅한 눈길로 보더니만 어머니를 겨우 집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만 챙긴다면서 못마땅해 했고 자기 집을 무시하냐며 화를 냈는데 참 저로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엄마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직 돈도 버시잖아. 재산도 있으시다며. 근데 뭘 그렇게 챙기냐? 우리 엄마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힘들게 일도 하셔야 하고 다른 친구분들처럼 편하게 살지 못해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는 분인데 이제라도 자식들 효도 좀 자랑하고 싶으신 거잖아. 형도 엄마 안 보고 사는데 나라도 잘해야지. 그럼 우리 엄마는 어머니보다 더 잘 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써야 한다는 거야? 개소리 하지 마. 나 당신이 우리 엄마 안 챙겨서 더 챙기는 거니까. 내가 자식이니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신한테 대리어도 하라는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당신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당신이 잘해드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보다 훨씬 나은 형편에 돈도 있으니 자기 엄마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체 뭐랍니까? 이러니 제가 남편과 신혼 때부터 잦은 다툼을 할 수밖에요. 결혼해서 2년간은 아이 가질 생각이 없어서 일부러 피임을 했는데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늘 혹시 내가 이혼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장난이 아니고 서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있는 만큼 저는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먼저 입에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술 더 떠 많은 걸 요구하고 원하셨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이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집도 없고 대출도 갚으시고 있으면서 씀씀이는 크신 분인데 남편 이름으로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매번 큰돈을 긁으시고 갚는 걸 반복하셨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매번 감당해 주신 걸로 알아요.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간 적이 태반입니다. 어머니는 특히 우리 버는 돈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마 남편이 매달 용돈도 저모르게 많이 드렸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와 자기 처지를 놓고 비교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공무원으로 아직 현직에 계시면서 돈을 버니 우리가 굳이 용돈을 드리지 말라는 말은 대체 왜 하시는 건지. 그 속내가 뻔히 보여서 저는 어머니 말에 대꾸도 안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우리 엄마 사는 동네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오른 이슈가 있었어요. 아마 경기 남부 쪽 집값 오름세가 상당할 때였는데 어머니는 우리 엄마 사는 아파트가 거의 9억에 육박하는 사실을 아시고는 입에 거품을 무시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친정엄마 아파트값 많이 올랐더라.
아유, 안 싸도는 좋겠어. 그 집에 대출도 없지. 그럼 팔면 고스란히 다 이익이겠구나. 천년만년 그 집에 살 거 아니면 나중에 다른 집으로 갈아타면서 니들 좀 보태주시려나? 무슨 속내로 우리 엄마 집 얘기를 꺼내시나 했는데 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가 집을 팔면 우리를 보태주려나 은근히 돈 욕심을 내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한테 돈이 오면 자기한테 떨어질 콩고물이 있을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엄마는 아마 그 집에서 노후 보내실 것 같아요. 연금이 있으니까 아마 살만하실 거고요. 아직은 집 팔 생각은 없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엄마가 집 팔아도 돈 달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애 많이 쓰셨으니까 노후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머, 굳이 미리 그런 말을 뭐하러 하니? 네가 그리 말해도 부모 마음은 안 그런 거야. 다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암튼 안 싸도는 좋겠구나. 아유, 나는 언제 이놈의 천사를 탈출해보나. 아직도 빚을 갖고 있으니 편한 노후는 글러먹었지. 아들이 나 죽기 전에는 갚아주겠지? 아들이 부모빚 갚아주겠지 하며 기대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매번 우리 엄마 집값 오름세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는 그 동네 실거래가까지 물어보시고 마치 우리 엄마 동네로 이사 갈 것 같이 구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 사는 동네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면서 말이죠. 어쨌든 신혼 때 남편과 다투던 횟수도 조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신혼 때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산 거에 비하면 싸움의 횟수가 줄었다는 건 어느 정도 제가 남편에 대해 포기를 했다는 게 맞겠죠. 결혼하고 나서 저는 엄마를 자주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시어머니보다 젊고 아직 직장 생활하시니 늘 제 옆에 건강하게 계실 줄만 알았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프다는 말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딸인 저는 엄마가 얘기 안 한다고 늘 괜찮으신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건강검진에서 엄마가 암을 진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꼭 본인 암을 남이 얘기하듯이 하셨는데 저는 엄마 암 소식을 듣자마자 오열했고 엄마가 외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분명 작년에 검진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찌 1년 만에 암이 생긴다니? 엄마도 처음에 안 믿었어. 근데 수술하고 항암하면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엄마 미안해. 나는 엄마 건강도 못 챙긴 나쁜 딸이네. 그럼 병원은 다시 언제 가는 거야? 내가 같이 갈게, 엄마. 아니, 내가 아예 짐 싸서 엄마 집으로 가서 당분간 지내면 되겠다. 아유, 그럴 필요 없어. 그럼 김서방은 누가 챙기고? 엄마가 정 너 도움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걱정 마라. 엄마가 말은 그리해도 속이 어떠셨을지 저는 감히 짐작도 못합니다. 엄마는 위암 2기 말기였고 3기 직전에 발견되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부터가 암은 증상이 없어서 초기에 발견할 확률이 낮고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발견한다고 들었지만 1년 전에 없었던 암이 올해 발견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향후 치료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야 아, 우리 엄마가 정말 암이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에 필요한 검진을 하고 날짜를 잡는 동안 저는 회사에는 간병휴직을 4개로 결정했어요. 엄마는 울며 갈팡질팡하는 저와 달리 너무 담담하셨습니다. 엄만 괜찮아. 네 아빠가 엄마 빨리 오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엄마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섭다. 휴직도 했고 보험료도 나오니까 치료하면서 푹 쉬면 될 거야. 엄마 때문에 괜히 네 생활 지장받는 거 싫어.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자식이라곤 나 하나인데 당연히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지.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암 다 나을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을 거니까. 저는 병원에 엄마를 입원시킨 뒤 의사와 협의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 일정을 빠르게 잡아나갔어요.
엄마 암 소식을 듣고 남편도 처음에는 당연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울고 슬퍼하니까 나름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아이, 여보, 이렇게 슬퍼만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그래도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암 생존율 엄청 높다잖아. 장모님은 다행히 말기도 아니고 수술이 가능하니 정말 다행 아니야? 그럼 당분간 당신이 장모님 집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겠네. 휴직계 냈으니까 아예 내가 엄마 집에 가 있어야 할 듯 싶어. 간병회는 고용하기 싫고 엄마도 남의 손길 별로 안 좋아하셔서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당신이 알아서 해. 장모님 집에 계속 있으려면 당신도 집 신경 쓰이고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지금 엄마가 제일 중하지 다른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암튼 당신도 나 도와줬으면 좋겠어. 사실 남편과는 대화도 거의 없이 지내다가 엄마 암 소식을 전한 거라 남편이 처음에는 자기도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면서 엄마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몇 번 병원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후부터 술술 무슨 발동이 걸렸는지 자꾸 거북한 것들을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암보험을 들어놓았는지, 만약 엄마가 사망한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등등을요. 처음에는 혹시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는가 싶어 저도 이런저런 보험 들어놓은 것들을 남편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근데 장모님은 돌아가셔야 나오는 거지. 그럼 진단금은? 진단금은 얼마나 나왔어? 내가 알아보니까 장모님 직장에서도 직장보험 있어서 중복으로 나온다던데 알아봤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모님 돌아가시면 돈이 꽤나 나오겠더라. 당신 지금 말하는 게 꼭 우리 엄마 죽기를 바라는 사람 같다? 은근히 기분 나쁘네? 왜 우리 엄마 보험이 그렇게 궁금한 건데? 제가 쏘아붙이니까 남편은 그제야 뜨끔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원래 암은 돈이 많이 드는 병이잖아. 한 방에 낫는 병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본 거지 별뜻 없어. 오해 말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우리 엄마 죽이고 싶은 거야? 나 정말 듣기 불쾌하다. 당신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언제 당신더러 우리 엄마 병원비 걱정해달라고 했냐고. 이건 경우가 아니지. 남편은 제가 불같이 화를 내니 금방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엄마 간병만으로도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과 싸울 일은 만들기 싫었습니다. 오로지 엄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일은 잠시 접어두고 간호에 집중했어요. 힘든 치료 과정을 엄마가 잘 버텨주시길 바라며 틈틈이 암에 좋다는 음식과 약을 이것저것 찾아보며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엄마 보험이며 재산을 운운할 때는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큰일 만들기 싫어 넘어갔는데 얼마 후에 남편이 저에게 미안했는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제가 친정집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모실 게 아니라 엄마를 우리 집에 편하게 모시자고요. 처음에는 저도 거절했어요. 남편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은 전에 없이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여보, 내 말대로 해. 당신도 그래야 덜 힘들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엄마가 장모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 어머님이? 어머님이 우리 엄마 걱정을 하셨다는 거야? 어머님이 그러셨다니 의외네. 엄마 암 걸린 거 아시고도 전화 한 통 나한테 없으셨거든. 엄마가 걱정을 왜 안 하시겠냐. 며느리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암튼 엄마가 너 힘들다고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 당신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장모님 혼자 계시게 되면 혹시 무슨 일 있을 수도 있다면서 너무 걱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모님 우리 집에 모시는 걸로 마음 먹었어. 어머니가 정말 엄마 모시라고 하신 거면 진짜 감사하네. 나중에 어머니께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어. 그러면서 엄마를 언제든 제가 원하는 날 모시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적극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거절했던 저도 마음이 점차 움직였습니다. 저 역시 엄마랑 우리 집에 있으면 병원도 가깝고 해서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과 그다지 사이도 좋지 않은데 엄마를 모시고 오면 시어머니가 곱게 보지 않을까 봐 일부러 말도 꺼내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적극 모시랬다고 하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사라지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엄마를 모시고 집에 왔어요. 남편은 몇 번 동안 엄마 집을 오가면서 같이 짐 꾸리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엄마가 지낼 방도 손수 정리해 주길래 고맙더라고요. 엄마도 저와 같이 지낸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한 눈짓이었어요. 대충 정리가 끝나고 저는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암투병 신경 쓰느라 거의 시댁에는 발걸음을 안 했던지라 그간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려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칠 전에 엄마 집에 잘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 걱정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집에 모실 수 있게 남편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괜찮다. 사부인 일인데 내가 어찌 신경을 안 쓰겠어. 나중에 친정엄마께 내 안부 해주도록 해. 엄마는 좀 어떠시니? 지금은 회복 중이시죠, 뭐. 아직 항암이 몇 차례 남아서 걱정이에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요. 저런. 하긴 젊은 사람들도 힘든 걸 이제 60살을 목전에 앞두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아유, 나도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걱정 많이 했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고부간의 훈훈한 대화로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얘, 내가 한마디 할 테니 새겨들어? 갑자기 저에게 뭘 새겨들으라는 건지 의아했는데 어머니는 조금 전 우리 엄마를 걱정하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어조로 저에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니, 내가 이 말을 만나서 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말이지. 듣자니까 네 엄마가 암이 전이도 되셨다며? 그럼 거의 5년 안엔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는 네가 집에 모시고 왔으니 안 사던 집은 한동안 비어있을 거고. 맞니? 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엄마 한창 치료받고 계시는데요. 그러려고 우리 집에 모신 거고요.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리 말하는 어머니 의중이 짐작이 안 가서요. 얘도 참. 어쨌든 나는 네 엄마가 병원에서 고생하고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다고 잘못될까 봐 그런 거고. 어쨌든 언젠가는 돌아가실 운명 아니니? 아니, 물론 안 돌아가신다면야 좋은 일이고. 어쨌든 내가 이런 말하는 건 이유가 있어. 내 말 안 돌리고 말아마. 네 친정엄마 집 비어있잖아. 그 집 놀리지 말고 내가 좀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어머니가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사신다고요? 왜요? 왜긴! 어차피 사돈님은 가족인데 네 집 내 집 어딨어. 그리고 네 엄마 집은 어차피 나중에 네 거 될 거잖아. 어차피 돌아가시면 네가 다 물려받을 집인데 비운 김에 내가 들어가서 집 관리해주고 하면 좋잖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저는 어머니의 의중을 알겠더라고요. 말로는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집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때 가면 그놈의 가족인데 따지지 말자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아들 집이나 다름없다고 하실 양반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그럼 우리 엄마를 저한테 모시라고 한 게 우리 엄마 집이 욕심나서 그러신 거예요? 이러려고 저한테 친정엄마 걱정하시는 척 한 거냐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걱정하는 척이라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나는 네 엄마 모시고 온 김에 그 집이 비워진 게 퍼뜩 생각나서 말한 것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내 말이 틀리니? 네 엄마 우리 아들이 말하기로는 생존일이 반반도 안 된다며. 그럼 어차피 돌아가실 양반이잖아.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남편이랑 같이 우리 엄마 죽기만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속내도 모르고 감사하게 생각했다니. 그럼 그렇지.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엄마를 절대 걱정해 줄 리가 없죠. 어머니 뜻대로 될 일은 절대 없으니까 딴 생각 접어두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아들놈은 제가 반품할 예정이라서요. 집에 방 한 칸 다시 비워두셔야겠네요. 저는 어머니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침 남편은 안방에 들어왔다가 저와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대화를 듣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와중이었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대차게 옆에 있는 남편놈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한 마음에 남편놈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아, 당신 왜 이래? 미쳤어? 대체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길래 이러는데? 저쪽 방에 장모님 주무셔. 제발 말로 하자, 말로. 몰라서 뭐라? 당신 어머니랑 우리 엄마 집 빼앗으려고 공모했잖아.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우리 엄마 집에 시어머니 살게 하고 그 다음은? 우리 엄마 죽는 날 기다리다가 엄마 집 빼앗으려고 했어? 아주 돈까지 다 노렸겠지? 그래서 엄마 보험도 물어보고 했던 거네. 집에 모시라는 이유가 참 추악하다. 여보,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가 뭐 무리한 요구 하시지는 않았잖아. 어차피 장모님 집 비우셨고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엄마가 가 계시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엄마 말대로 나중에 다 네 집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장모님 돌아가신 뒤 말이지만 말이야. 나랑 우리 엄마가 장모님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 모시는 동안 엄마가 그 집에서 좀 지내시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 이렇게 화낼 일 아니잖아. 남편은 오히려 자기 엄마 편을 들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태도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해서 당신 이기적인 모습에 질릴 대로 질렸는데 아주 세기를 박아주는구나. 이혼해 우리.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머니 내 가족으로 생각 안 해.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 엄마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굴다니. 둘 다 제정신이야? 저는 엄마가 깨어날까봐 걱정하면서도 안방 살림을 모조리 엎어버렸습니다. 잔뜩 부풀이한 다음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동안 결혼해서 우리 쓴 돈 정확히 계산하고 끝내자. 뭐? 이혼? 당신 정말 미쳤어? 이깟 일로 이혼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가 대체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뭔데 감히 이혼하자는 거야? 나는 못해. 절대 이혼 못해. 그리고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나가냐? 나가려면 당신이 엄마 모시고 도로 돌아가든가. 아니? 나는 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 없어. 좋은 말로 할 때 당신이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우리 삼촌이라도 바로 부를까? 우리 아빠 안 계신다고 당신 나랑 엄마 우습게 하나 본데 내가 아빠가 없지 다른 가족도 없는 줄 아냐? 당장 나가. 가서 네 엄마 집으로 가! 남편은 제가 외삼촌을 부른다는 말에 찔끔 놀라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외삼촌이 경찰서에 근무하시고 기골이 장대하시거든요. 제가 난리를 치니 남편은 그날 이후 본가로 갔고 저와도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을 돌아보며 치를 떨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욕심이 이번에도 끝이란 법도 없었거니와 어머니의 속뜻은 아마 우리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계신 거라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일이라서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니 변호사 말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변호사 상담을 다닌 끝에 착수금을 좀 주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엄마에게는 솔직히 말 못하다가 나중에 항암 완료하고 이혼 결심을 털어놓았는데 엄마가 의외로 저 이혼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아파 보이니까 이 짧은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굳이 싫은 사람 참고 살 이유도 없고 안 맞는 부부가 스트레스 주면서 같이 살 필요도 없어. 너 하고 싶으면 이혼해. 엄마는 이제 안 말려. 그리고 재미나게 살아 우리 딸.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아마 엄마는 아프시면서 생각이 예전과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혼 얘기만 하면 뜯어말리셨는데 이혼까지 거 해버리고 저 행복을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글이 나오니 더 확고하게 결심이 서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혼 소송 진행했고 결과야 당연히 제가 승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전에 저에게 울면서 매달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는 정말 치졸하게 굴었습니다. 저에게 돈을 한 푼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 아주 애를 쓰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한테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 폭언에도 여러 번 시달렸는데 폭언 녹음한 것이 너무 고맙게도 정신적 피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제가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넘는 시간을 소송 마무리하며 보내는 동안 저는 엄마도 같이 신경 써야 했어요. 엄마는 항암 사이클을 다 마치셨고 컨디션을 거의 회복하셨습니다. 워낙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오신 탓에 회복이 빠르다고 의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하시고 올해 초에는 직장에서 무사히 명예퇴직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살던 집을 빼고 엄마 집으로 와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 당분간은 친정엄마만 생각하며 둘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여기며 살 생각이에요. 인생 뭐 있나요? 오늘이 제일 행복하면 그만이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아프지 마시고 저처럼 이혼이라는 거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사셨으면 합니다. 저는 평생 아들과 며느리에게 단물만 빨며 살다가 사돈의 집까지 욕심내는 시모에게 탈출 성공했으니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수 있겠죠? 저와 엄마를 위해 덕담 한마디씩을 부탁드려보며 길었던 저의 이혼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